아들은 침묵했고 손주가 대신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버려질 날짜를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겠죠. 대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 말을 꺼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도 한계가 있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복도에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다는 것도, 제가 다 들었다는 것도, 제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그냥 앉았습니다.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12살 손주였습니다. 그 아이 손에는 뭔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바람에 눈이 좀 빨개진 채로 한 손에 뭔가를 꼭 쥐고서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울면 안 됐으니까요. 오늘은 그 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던 밤, 손주가 제 방으로 온 그 밤, 그리고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곁에 한 분은 꼭 계시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루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가 더 강한 쪽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지만 약했고 저는 무뚝뚝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했고 아이들 교육도 제가 챙겼고 살림도 제가 꾸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저를 보고 자랐습니다. 말수 적고 감정 표현 없고 그냥 묵묵히 다 하는 엄마. 민준이가 크면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엄마는 뭐가 힘들어? 항상 다 괜찮아 보여.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괜찮아. 그 말이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민준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 지영씨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하고 자기 것이 분명한 사람.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 다름이 그냥 다름인 줄 알았습니다. 손주 이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제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준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손을 잡고 다녔고 유치원 다닐 때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도요. 저는 그때마다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마음이 어떨지 싶어서요. 이준이가 12살이 됐습니다. 사춘기가 올 때도 됐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방에 들락거렸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 방에 먼저 왔습니다. 가방을 내팽개치고 제 옆에 들어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게. 그런데 요즘 들어 이준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방에 오긴 하는데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은 하는데 예전처럼 먼저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크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12살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조금씩 지쳐가던 게 밥을 하는 게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핸드폰만 받고 며느리는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쳤고 거실에 셋이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이준이 덕분에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하루가 버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이마저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멈춰 선 채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젯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균열은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가 저한테 하는 말투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게 언제부턴가? 네, 로 줄었습니다. 알겠어요. 로 줄었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영 씨가 부엌에 들어올 때 제가 있으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티 안 내려고 하는데 티가 났습니다. 제가 있으면 하려던 걸 안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배려인 줄 알았으니까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영 씨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을 보고는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작게요. 저한테 들릴 줄 모르고요. 오늘 저녁 시켜 먹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내다가 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 해도 되나,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제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천천히 제가 저를 지워왔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 멈췄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당신은 모르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저는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계시면 오히려 더 활기차실 수도 있잖아. 요양원. 저는 그 단어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왔습니다. 친구 부모님 이야기, 친척 어른 이야기. 그게 제 이야기가 되는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혼자서, 어두운 데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 말을 꺼내? 저는 그 말에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제 편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도 한계가 있어. 나만 참으라는 거야?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안 그러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안방 불이 꺼지고 나서야 저는 제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 그 단어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도 모르게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부엌이 그랬고 아이들이 그랬고 집안일이 그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도우려고 한 건데,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한 건데, 그런데 억울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고 아들은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저는 여전히 복도에서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똑똑.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른 손으로 두드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이였습니다. 이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이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이대로 있어. 어두운 채로 있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둘이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준이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이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른인 저도 힘든데 12살 이 아이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 안 보내고 싶어.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이준이가 꼭 쥐고 있던 걸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잘 안 보였습니다. 어두워서요. 스탠드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제가 이준이 돌잔치 때 이준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준이가 돌쟁이 때 제 품에 안겨서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제가 그 사진에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준이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 없으면 나도 없어. 저는 그 글씨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이 그날 밤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준이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준아, 응, 고마워. 이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저는 이불을 펼쳐줬습니다. 이준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울다가도 금방 자고.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이준이 자는 얼굴을 보면서 그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아까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무서웠습니다. 아직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밤만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깊이 잔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이 옆에서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요.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혼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미역을 불렸습니다. 이준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어젯밤 일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아들의 침묵, 이준이의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할머니 없으면 나도 없어. 그 글씨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을 저으면서 어젯밤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요양원이 무서운 건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이준이와 멀어지는 게 무서운 건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셋 다였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제일 큰 건 이준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국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엔 요양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리가 풀렸는데 지금은 그 단어보다 이준이가 더 컸습니다. 무서움보다 지키고 싶은 게 더 커진 순간 그게 달랐습니다. 잃는 게 무서운 사람은 무너지고 지키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저한테는 이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한계가 있어. 나만 참으라는 거야? 그 말들이 처음엔 날카롭게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 저도 이 집에서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했을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다 한 채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 말 대신 한 것 같은 느낌.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역국 해뒀으니까. 이준이 주고 가.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냄새 좋네요. 저는 뒤돌아서 국을 저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작은 것 하나가 열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할머니 미역국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울더니 배는 고프지? 이준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어젯밤 복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를 적으로 두지 않겠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준이 곁. 그리고 이 집. 거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아직은요. 이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어젯밤에 울었으니 오늘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먼저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덜 무너지니까요. 아들. 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강하게 밀면 쓰러지고 부드럽게 잡아야 움직이는 사람. 저한테 화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이준이. 이 아이는 제 편입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 편으로 계속 두면 안 됩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 있으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준이를 지키는 방법은 이준이를 이 싸움 밖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뭘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며느리 없이, 이준이 없이. 어젯밤 들었다는 것, 요양원은 싫다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걸 말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제 거처를 알아봐야 합니다. 요양원 말고 제가 선택하는 곳으로 쫓겨나는 것과 내가 나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누가 내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존엄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좀 깨져 있었는데 바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썼습니다. 시니어 독립주거, 노인복지주택, 어르신 임대 아파트.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 보증금이 있는 곳, 월세만 내는 곳. 저는 하나씩 읽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곳들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해먹고 내가 외출하고 내가 결정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2정거장 거리. 이준이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저장해 뒀습니다. 당장 연락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뒀습니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달랐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그 다음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한테요. 말로 하면 감정이 섞일 것 같아서 글로 먼저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처음엔 서운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다 지웠습니다. 서운한 말을 해봤자 아들이 움츠러들 뿐이니까요. 결국 세 가지만 남겼습니다. 하나, 어젯밤 이야기 들었다. 둘, 요양원은 싫다. 셋, 나는 이준이 곁에 있고 싶다. 그게 다였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었습니다. 핵심만 있으면 됐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 줄지 내일 줄지 아직 몰랐습니다. 때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가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 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저희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른 척 할까? 그냥 들었다고 할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줄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번엔 예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측하면 실망할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몰래 한 게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들으셨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요양원은 저도 사실 싫어요. 근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요양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무능한 거죠. 무능하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좀 쓰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 이준이 곁에 있을 거야. 이준이가 크는 거 보고 싶어. 그게 내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거야.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생각해봤어. 이 집에서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건 지영이 입장에선 불편했을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건 인정해야 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 서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아,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옆에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 어젯밤 이야기 들었어. 요양원 이야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할 말이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근데 이 집에서 지영이 불편하게 한 건 미안해. 내 방식을 너무 들이밀었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눈이 좀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요양원 이야기는 저도 그 말 하면서 저 자신이 싫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힘든 거였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푼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알아? 나도 이제 알아. 셋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다가 셋이 있는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이준이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준아, 이리 와. 이준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넷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이 며칠 만에 제일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에 이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더 맞는 말이야. 이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12살인데 이 아이는 그런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하룻밤 대화로 다 풀릴 만큼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겠다는 거니까요. 아들은 주말에 설거지를 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일어서면 아들이 먼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아들한테 고맙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서요. 이준이는 변함없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여전히 제 방에 먼저 옵니다. 가방을 내팽개치고 들어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그대로여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오전에 혼자 나갑니다. 이준이 학교 보내고 아들 내외 출근하고 나면 혼자 버스를 탑니다. 딱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갑니다. 어느 날은 시니어 복지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검색해뒀던 곳 근처였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둑 두는 분들, 노래 부르는 분들, 그냥 앉아서 차 마시는 분들. 저는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음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나니까요. 저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많이 낮아진 것 같았는데, 어쩌면 지금이 다시 시작하는 계절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 이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숙제를 다 했다면서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둘이 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준이 옆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요양원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잊는 게 무서웠던 거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 건 아닌지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셔야 합니다. 편지 3줄이어도 됩니다. 짧은 말 한마디여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이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지키고 싶은 이유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는 이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어도 되고 장소여도 되고 작은 습관이어도 됩니다. 그것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 예고. 아들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금요일에 찾아옵니다.